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소유자의 자매인 임차인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산동에 나와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상당히 대형 평수입니다. 50평형, 50.8평형이니까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최현순이 설정일자 근저당권이 2011년 10월 17일인데 전입자 백씨가 2010년도 2월 18일에 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씨는 2009년도에 전입을 했습니다. 근저당보다 날짜가 빠르죠. 근저당보다 날짜가 빠르므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되므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면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먼저 백씨에 대해서 보면요. 전입신고일자는 2010년인데요. 확정일자가 2015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배당 요구를 했죠.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약간 좀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확정일자가 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 요즘 뭐 대부분 다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받기도 한데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확정일자가 늦음으로 인해서 배당 순위가 거의 뭐 꼴찌에 해당합니다. 앞에 근저당권자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이 있다면 확정일자에 의해서 배당을 받겠죠. 그러므로 얼마나 배당을 받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이므로 이 4,400만원 중에서 얼마가 배당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니까요. 이 앞에 근저당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일단 근저당권자를 빼고 나도 금액이 남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배당은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 전에 있어서 최우선 면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 기준일인 2011년 10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2,500만원의 최우선 면제를 받게 됩니다. 4,400만원에 대해서 중에서 2,500만원을 먼저 최우선 면제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 이 배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와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이다 보니까 이 물건에 있어서는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물건에 있어서는 다음 최우선 면제를 또 받게 되는데 이때 기준일은 경매 기입 등기 기준일인 2015년 10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3,200이 되므로 2,500보다 700을 더 받죠. 그러므로 총 4,400 보증 금액 중에서 3,200만원은 최우선 면제로 배당을 받고요. 나머지 1,200만원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배당을 받지 못하는 금액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항력이 있으므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먼저 이 근저당권자가 외환행위입니다. 외환행위이다 보니까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이 일어날 가능성이 사실 뭐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확률은 좀 낮긴 합니다. 근데 이제 확률이 낮는다고 해서 무조건 아니다라고 접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갔는데 거기서 뭐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내밀면서 자기 대항력 세입자라고 1,200만 인수라고 돈을 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돼서 근저당권자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 너는 임차인이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송을 생각을 해야 되므로 처음부터 일단 1,200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물건이 되게 되는 거죠. 또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으므로 인도명령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낙찰받고 나서 너가 진짜 1,200만원 맞는지 진짜 임대차가 맞는지 뭐 계약서상에 뭐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근저당을 어떻게 받았는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사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게 될 수밖에 없고요. 상대방이 물론 뭐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배당 요구까지 한 걸 보면 일단은 주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주장을 하게 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명도소송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수사항에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명도를 해야 될지까지 고민을 해야 되므로 처음부터 협상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인수로 보고 접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겠죠. 전입세대 람력을 보시면요. 이 소유자 백씨가 있고 이 김씨의 전입신고 일자를 봐보면 소유자와 전입신고 일자가 같습니다. 같은 거 보면 아무래도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것만 봐서는 이 서류상을 봐서는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소유자가 들어가면서 뭐 아는 사람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뭐 방 하나를 이렇게 뭐 임대차를 내준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백 씨와 안 씨가 또 동거인인 상황에서 또다시 김 씨를 들이고 그 이후에 또 백 씨가 들어오고 뭔가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세대에
하나의 집에 이게 무슨 뭐 쉐어하우스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을 들어와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뭐 친척이 들어와서 사는 경우도 예전에는 가끔 있긴 있었죠. 그럴 때 뭐 잠깐 좀 부탁해서 얼마가 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얼마의 보증까지 줘가면서 이런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단지 이렇게 배당 요구를 한 걸로 보면 일단 계약서를 제출한 걸로 보이는데, 이 계약서가 본인들만이 만든 계약서라고 놨다고 하더라도 이 서류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따로 가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가장 입찰의 물건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고려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물건 입찰하면 안 되겠죠.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난 이걸 해결할 능력이 안 되겠다. 은행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거다. 이렇게 충분히 이런 사항들을 다 해서, 결국은 이걸 해결할 수 있겠다. 좀 까다롭긴 하지만 해결할 수 있어서 돈이 될 것 같다. 라고 처음부터 접근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고 또 뭐 초보이신 분이시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거 계속 저한테 질문해봤자 답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명도 소송이라든가 사람들 만나서 협상을 어떻게 한다든가. 했는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시간을 길고 끌고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고 인도면이 아무리 해봤자 답변도 없고 안 되고 도저히 이제 명도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고 답답하고 경매는 이래서 힘들다느니 그렇게 아무리 한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처음에 알고 들어가고 모르고 들어간 거 차이 아니겠어요? 저라면 이런 걸 알고 들어갔다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 시간이 오래 걸릴 걸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입찰가를 낮게 했을 때니까요. 단순하게 그냥 이거는 문제가 이거 해결을 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되므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힘들어하고 카페에 질문만 엄청나게 올리는 거죠. 그래봤자 답도 없는데, 그러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이런 물건들은 좀 입찰하지 않고, 좀 확신을 들었을 때, 입찰하는 걸로, 그런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유자의 자매입니다. 이 백씨가 소유자 자매인데 과연 자매끼리 계약을 맺었을까요? 알 수 없죠. 집을 살 때 버텼는지 진짜 임대차가 들어왔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